지난달 10일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친 뒤에 학원을 가려던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에 무참히 살해한 가해 교사가 신상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는데요. 이 사람인가요? 이름은 명재완, 나이는 48세입니다. 어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상정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재완도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경찰은 공개 결정 이튿날인 오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명재완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신상 공개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뒤로 가세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사무리한테 하신 말씀 없나요? 왜 찍으셨나요?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지만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재완한테 속사포침을 쏟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큼 경악스럽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호감독할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계획범죄로 살해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나서야 신상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에 있었고요. 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이후에 본인도 자해 시도를 했습니다. 목과 팔 부위에 어떤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게 수사가 진행되고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술 직전에는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호전되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곧이어서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오늘 신상공개 결정 관련해서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제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요.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 유인 살인죄입니다. 즉 유괴 이후에 살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규정할 만큼 엄격한 범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명재완이 계획범죄를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 경찰에서는 이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그 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그 흉기를 구입한 동기를 좀 경찰에서 살펴봤더니 이 명재완 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타인에 대한 위해 쪽으로 변모하면서 이 범행 며칠 전부터 명재완 씨가 인터넷으로 흉기 또는 살인 기사를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재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구입했다는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경찰의 이와 같은 계획범죄에 대한 판단은 이 명재완 씨가 나중에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거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대표적인 동기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살인죄는 5가지 동기로 나누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중에 두 번째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동기의 살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조사했는 결과 왜 했냐라고 했을 때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불화 또 그 과정에 느끼게 된 본인 스스로의 불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서 계속 쌓이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보통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불화라든가 그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한 10년에서 16년, 가중되면 한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 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교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전에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울증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이 우울증이 어떤 이 범죄의 동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현저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가정 불화나 분노, 스트레스 있는 사람 다 죄다 이런 정확한 범죄를 저질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명재환이라는 사람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일반인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일반인 무슨 뭐 분노가 쌓이고 불화 불만이 쌓인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범행 직후에 입원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명재환이 소리를 내서 웃었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차 소견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